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강력 호재 발생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결국 상승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항만 파업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빠른 타결 이유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숫자 보시니까요, 67입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68이었죠? 그리고 그 전날 69였고, 자, 그리고, 지난주가 75를 기록하면서 Extreme Greed였거든요. 분위기 정말 좋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10월 달 들어서면서 두 가지 매크로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대외적인 바로 이스라엘 이란 이슈가 아직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자, 두 번째는 이 내외적인 문제죠. 바로 항만 파업인데,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다행인 건 뭐냐면요. 오늘 이따가 들여다보겠지만 지금 그 항만 파업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긴급히 타진되고 있습니다. 자, 항만 파업이 빠르게 정리가 됐다. 2, 3일 만에. 자, 이거는 정말 좋은 이 호재죠. 자, 그래서 지금 내일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는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란하고 현재 이스라엘의 이슈가 워낙 큽니다. 이게 이제 전면전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란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전면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굉장히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지금 투자들이 굉장히 관망하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시장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 금리를 좀 보면요. 자, 지금 선물 시장은 나쁘진 않습니다. 다우는 0.03 살짝 빠지고 있는데 의미 없고요. S&P는 0.04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냥 거의 의미 없죠. 자, 나스닥은 플러스입니다. 0.1%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뭐 큰 오름세 아니죠. 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닌 지금 전형적인 매크로에 최근에 터진 사건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지금 이 항만 파업이 타결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선물 시장도 그렇고 내일 주식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죠. 일단 굉장히 한 가지 굉장히 국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괜찮습니다. 빠르게 해결된 거거든요. 좋습니다. 자, 다만 오늘 또 오일 가격 보시면요. 73.65입니다. 오일이 거의 75까지 갔다가 73까지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많이 올랐죠. 보통 67, 68이었는데 껑충 뛰어 올랐고요. 인플레이에 갑자기 또 영향을 줘서 물가가 안 내릴까? 이런 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자, 10년물 금리는 3.8입니다. 자, 3.7, 3.8 계속 머물고 있고요. 연말쯤에 3.5까지 내려가야 굉장히 다른 주식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항만 파업이 드디어 해결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됐습니다. 저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자, dock workers, 그러니까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유니언이 본인들의 파업을, 스트라이크를 서스펜드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1월 15일까지 파업을 멈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요, 일시적으로 멈춘 건데 왜 이렇게 멈췄냐? Negotiate new contract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을 협상하기 위한 시간이죠. 자,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때까지 이제 15일까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일에 복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면요, 45,000명입니다. 무려 지금 동부와 남부의 총 합쳐가지고요, 45,000명이 스트라이킹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업을 하면서 굉장한 충격을 주지 않나 이런 염려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게 3일 만에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일간에, 3day 스트라이크가 이 3일 만에 이게 이제 파업이 멈추고 일단 15일까지는 기본적으로 계속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하려했지만 지금 유니언들이 resume working immediately, 즉시 일자리로 복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일을 하면서 이들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temporary end to strike입니다. 일단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일시적으로 파업을 멈췄다. 왜냐? 지금 유니온과 항만 쪽이 타결을 받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타결이 어떻게 됐냐면요. 자, 여러분, 지금 앞으로 6년 동안 이 임금을 50%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제안이 이제 62%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럼 6년 동안에 62%면은, 자, 그전에는 50%면 한 8% 오르는 거잖아요. 1년에요. 근데 지금 향후 6년 동안, 연간 10%씩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임금이 10%씩 오른다? 이 소위 말해서 이 일꾼들에게 너무 좋은 거죠. 자, 10% 오른다. 이건 뭡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물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뭐 계속 그 9%까지 갔던 것이 작년에 뭐 8%, 6% 이제 내려와서 이게 계속 누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가 이제 뭐 2%대 내려왔으니까 향후 이제 이 10% 매년 10%씩 오른다 그러면 충분히 물가 상승분을 감안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이제 타결된 점이 임금을 좀 더 올리기 위해 왔다는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금이 62%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유니언 쪽에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연간 10%니까요. 이거는 뭐 사실 부동산 상승보다 더 큰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걸 본다면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했던 이 소위 파업이 드디어 3일 만에 해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저께 그저께 계속 살펴봤잖아요. 장기간 가면 굉장히 위태롭다, 미국 경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장기간 가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둘 다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정부도요, 좋은 조건을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노동자들도요, 이거 파업을 장기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아요.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자기들도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점 있죠. 정부 쪽에서는 뭡니까? 이거 지금 만약에 오래 끌다가는 미국 경제 열심히 잘 잡아놨는, 인플레이션을 잘 잡았는데 이게 다 무너지고 미국 경제가 갑자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양측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양보해서 조금씩 더 올려주고 한 겁니다. 그래서 62%로 타격을 받다는 거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M7,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이죠. 뭐, 애플이랄지, 마이크로소프트랄지, 구글이랄지, 메타랄지, 이런 주식들이 생각보다 이제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하면서 큰 폭의 상승들은 없다.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M7 주식들이 조금 이렇게 횡보하다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결국 어떤 얘기 나오냐면 M7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 M7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뭐 다른 주식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요, 이 타이틀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투자들이 M7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헤지펀드사들은요, 그동안 지금 굉장히 빅테크가 많이 올랐잖아요. 매그닙 세븐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테슬라도 지금 2달 사이에 거의 30%, 40%가 올라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주식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M7 주식들이 거의 미국 주식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리가 내리고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뭐냐면 그동안 이 높은 금리 때문에 혜택 보지 못했던 작은 주식들에게 자금이 이제 여기서 흘러나와서 빠져나가는 거죠. 왜냐면 이 헤지펀드사들이, 이 사람들은요, 기관들은 어떻게든 빨리 돈을 이렇게 고객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또 이 성과를 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가 굉장히 심하죠.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계속 로테이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이라는 건 결국은 이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작은 주식을 막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온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로테이션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따라가서 작은 주식에 넣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개인들은 또 이 헤지펀드하고 다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지금 그 로테이션이 끝나면 결국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시 돌아와서 시장을 이끌고 갈 주식들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무엇보다도요, 지금 미국과 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은요, 이 M7이에요. 압도적입니다. 정말 이들이 갖고 있는 독점적 플랫폼, 그리고 아주 독점적인 이 디지털 파워를 가지고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애플도 이 폐쇄적인 자기만의 플랫폼이 있죠.
이 생태계가 있죠. 마소도 이 여러 마이크로소프트 월, MS 워드라 이런 본인들의 그 소프트웨어 파워가 계속 있죠. 그리고 뭐 다 그래요. 구글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플랫폼 독점적이죠. 메타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이제 자율주행이 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완전히 독점적인 플랫폼을 깔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회사들이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당분간 앞으로 계속 한 10년, 20년 계속 끌고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도 이들이 끌고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게 보면서 움직여 가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일 가격에 대한 분석이 요즘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오일이 배럴당 $100를 돌파할 것인가? 자, 이런 지금 분석 나오거든요. $100까지 찍는다라고 하는 건요, 작년에 정말 심할 때도 $100를 돌파한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70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75까지. 그럼 여기서요, 한 $20에서 $25불만 더 오르면 $100 찍게 됩니다. 아마 브렌트유는 더 빨리 돌파할 수 있겠죠. 아마 텍사스 중진류가 조금 더 낮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일부 여러분 이 애널리스트들 있죠. 이 오일 전문 애널리스트 중에서는요, 충분히 $100도 찍을 가능성도 이게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게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지금 이란을 이제 분명히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네타냐후 총리랑 뭐 얘기하면서 바이든이 깊이 상의하겠다, 이란을 뭐 타격하는 거는 일단은 보류시키도록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요, 뭐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란을 다 분명히 이제 때리겠다. 우리에게 180발이나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거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본토 공격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란에도 본토 공격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탈무드와 그들의 그 구약 성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들이 공격을 받잖아요. 반드시 그대로 갚아줘야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적들이 자기들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미사일을 쏘아붙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타격하는데, 타격을 한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결국 타격 대상은요, 지금 현재 기름 유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애지중지 지금 키우고 있는 바로 이 기름 인프라인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인프라에다가 융단 폭격을 한 번 더 가한다, 이 전투기를 동원해 가지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굉장히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막 이 호르무즈 해협이랄지 이 주변 일대가요, 굉장히 그 전시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이 전시 상황으로 바뀐다?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불안해요. 중동 정세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오일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에 오일이 통과하고 배에 싣고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불안하니까 연기되거나 미루거나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커져버리면요, 오일 가격이 정말 $100는 아니더라도 $10 이상 더 뛰어서 거의 막 $90를 돌파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갑자기 펼쳐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동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기름값이 $90도 $100까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최악의 the worst scenario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빠졌다. 그래서 기름값이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곤두박질 칠 거예요. 자, 주가가 만약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곤두박질 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기회입니다. 이러한 $90, $100라고 하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out of control 상황으로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죠. 기름값 오르니까 인플레 자극돼 이래가지고 막 갑자기 주가가 요동치거든요.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때 정말 좋은 기회가 돼요.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영원히 오래 갈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크로 이슈는요, 항상 일시적으로 임팩트를 줍니다. 그러나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별 영향 없다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동 문제도 여러 번 있었는데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에 오히려 기름값이 급등하고 이란 전쟁이 크게 확대돼서 불안해져서 주식이 빠진다? 정말 좋은 찬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드디어 사이버 트럭이요, 그동안에 굉장히 비싼 사이버 트럭, 파운데이션 그 시리즈를 주문을 받아서 배달해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less expensive non-foundation 시리즈 사이버 트럭을 주문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파운데이션 시리즈라면 지금은 이제 non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가요, less expensive 한 거야. 이제 덜 비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요, 처음에 가격이 얼마로 시작하냐? 79,990달러입니다. 자, 그동안 10만 달러에서 79,990달러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격이 2만 달러 이상 뚝 떨어지는 거죠. 자, 이 정도면요, 충분히 이제 중산층 이상도 더 이제 이 가격대에 부담이 없어가지고 살 수가 있겠죠. 그동안은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10만 달러, 뭐 여기다가 좀 다른 거 붙는 거 다 따지게 되면요, 더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드디어 79,990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요,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도 다 구입할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결국 이게 더 저렴한 사이버 트럭의 생산이죠. 이게 이제 곧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에 지금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 방송에서 사이버 트럭이 이제 드디어 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 2분기 때 뭐라고 했냐면, 사이버 트럭이 올 하반기에, 올 연말쯤 되면은 이제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이버 트럭을 초창기에는 이 생산해서 팔더라도 수익이 안 됐어요. 왜냐면 여기에 워낙 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테슬라가 드디어 올 연말부터 플러스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자, 가격을 낮춘 것을 출시할 정도다. non foundation입니다. 이런 걸 출시한다는 말은요, 그만큼 가격에 이제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테슬라가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사이버 트럭이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버 트럭이 이제 이 내년에 10만, 20만 대급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이게 이제 팔 때마다 플러스로 전환된다? 이건 여러분, 테슬라에게 정말 큰 호재죠. 결국 사이버 트럭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마진율을 까먹잖아요. 근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 연말부터 그게 발표가 나오잖아요. 공식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뛸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4분기는 이 사이버 트럭이 플러스로 전환된다? 기대가 됐죠. 어찌됐건 이 가격대가 79,990으로 내려왔다? 자,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중산층 중에서도 좀 괜찮은 사람들 있죠.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왔고요. 미국 사람들이 이 정도면 살만하죠. 10만 불이면 좀 부담을 느끼는데, 이 정도면 어떤 사람들도 다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는 거고, 이게 여러분 지금 LG와 파나소닉에서 배터리를 공급해 주니까 이제 가격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4분기 발표 때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굉장히 지금 흐름 좋죠. 이 사이버 트럭이 어찌됐든 간에 연말에 한번 우리가 드디어 마진율이 플러스로 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굉장히 주가 상승의 호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일시적으로 내리고 오르고 의미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뭐 이 매크로뿐만 아니라 이번 실적 발표 때문에 조금 흘러내린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은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결국은 테슬라가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대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지금 사이버 트럭이, 자, 이제 가격도 더 저렴하게 내놓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확실히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고, 근데 여러분, 지금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사이버 트럭을 사게 됐을 때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기존 8,000달러였던 것에 7,000달러로 가격 인하를 해주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위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7,000 FSD 프라이스죠. 지금 그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뭘 얘기했냐면요, 자, 그동안에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레저베이션 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주문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초창기 Early Cybertruck Reservation Holder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동안 이 사이버 트럭을 주문해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7,000달러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00불인 이 자율주행을 1,000불을 깎아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이 그동안에는 자율주행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자율주행 업데이트를 사이버 트럭에도 9월 30일까지 다 해줬고, 근데 이제 8,000불짜리를 7,000불로 해준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와이나
하시겠죠.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연예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현재 사이버 트럭을 다 갖고 있는데 또 이 스포츠 스타들도요. 이들이 자율주행 이 사는 거는 가뿐한 거죠. 이들은 뭐 사실 7,000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7,000불, 8,000불이. 그러니까 이들의 자율주행을 이제 깔게 되면 결국 이 FSD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겠죠. 연예인들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 FSD를 경험하게 되면 아마 이 앞으로 계속 많이 올릴 겁니다. 막 홀리 캬 하면서 막 놀래 자빠질 거예요. 이 연예인들이 놀라가지고 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어마무시하다 이러면서 매일매일 또 경험하는 걸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광고가 될 거고요. 결국 자율주행은요 이렇게 연예인들이 막 글을 올리게 되면요 이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호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결국 이중적 효과가 있죠. 결국 사이버 트럭이 가격도 낮아졌는데 FSD 자율주행도 $1,000 할인해줘요. 그러면 더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가미되니까 잘 팔리는데 가격도 내려주니까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율주행의 발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호마즈 캐딜락이 항상 최신 것이 업데이트 되었을 때에 먼저 테스트해서 항상 시험 테스트를 그 영상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자, 호마즈 캐딜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번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으로 하던가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Wow, relaxation factor of FSD is increasing exponentially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자율주행을 타보니까 이 relaxation factor죠. 그러니까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율주행을 덕분에 편안해지잖아요. 운전이 이제 긴장도가 떨어집니다. 그 굉장히 편안해지는 이 팩터가요, 지금 exponentially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FSD를 작동했을 때에 그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막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exponentially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정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그냥 곱으로 그냥 이 제곱으로 올라가는 걸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의 기술이 디테일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 편하게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하려고 보면은 It is amazing to have your car driving around the town running errands and have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서 나와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심부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와이프가 뭐 치킨 하나 사와 뭐 아니면 어디 나가서 장을 좀 봐달라 뭐 어디 나가서 뭐 우유를 산다거나 빵을 산다거나 우리가 이제 동네 마트를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차로 움직여요. 한국은 이제 걸어서도 나가서 막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워낙 이제 이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요 뭐 쇼핑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 정도 땅덩어리 그 거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간단한 그런 뭐 와이프의 부탁이랄지 나가서 뭐 간단한 일을 처리할 때도 차를 몰고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런 거를 나갈 때도 이제는 그냥 자율주행에 내맡기면요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그 노란색으로 별표 친 거 중간에 보면요 Zero intervention, zero harsh, uncomfortable moments, zero complaints. 지금 뭐 개입할 거는 전혀 개입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막 harsh하거나 불편한 그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동차가 버벅거린다거나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zero complain입니다. 전혀 컴플레인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유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뭐 간단한 어떤 그 쇼핑을 간다든지 뭐 어디 밖을 나간다 할 때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이제 자율주행이 계속 하다 보면 다 커버해버리잖아요. 이제는 손댈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앞으로 더 편안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확정되면요. 웬만하면 이제 모든 곳에서 다 손댈 게 없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변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근데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이 다른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12.5.4가 현재 HW3에서는 좀 거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무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편안함이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12.5.4가 최신 버전인데 HW4는 최신 최신 거니까 괜찮은데 이 옛날 거 있죠. HW3 위에서 작동되어지는 걸 보면은 조금 이게 아직도 불편하다 얘기하고 있죠. Lots of phantom braking is back.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phantom braking, 갑자기 뭐 멈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직접 답을 답니다. 머스크는 smoothness upgrade is in the works for HW3. 지금 현재 HW3 옛날 이 버전에서도 현재 이 스무드하게 아주 부드럽게 자동차가 운전해질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있다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OTA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지금 머스크는 이 최신 버전에서는 뭐 이제 더 완벽하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이제는 손댈 게 없어졌지만 과거 하드웨어 쪽에서 HW3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 작업 중이라는 거죠. 이것도 업데이트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이제 HW4 최신 버전에서는요. 정말 이제는 이 개입할 게 없이 정말 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 뭐 중간 거리는요. 이제 일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원래 이 또 프리웨이는 워낙 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가 돼요. 어디 가든지 다 커버가 될 정도로 학습이 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율주행이 점점 우리 삶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10월 10일 날 굉장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점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날라들었어요. 자, 오픈 AI의 그 수장이죠. 샘 알트만이 굉장히 웃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오픈 AI가 이제 non-profit이 아니라 profit 회사로 바뀌면서 자, 이제 그 펀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금들을 이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있는데 자, 근데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오픈 AI 수장이 자,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이 오픈 AI가 투자자들에게요. To avoid backing rival startup such as 일론 머스크 XAI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본인들이 지금 펀딩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인 머스크의 XAI의 이 XAI를 배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지지하기보다는 우리를 지지하라는 거죠. 오픈 AI를 지지하고 머스크의 XAI를 이 소위 말해 서포트하거나 후원하는 거는 피하기를 바란다면서 투자들에게 요청한 겁니다.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회사는 잘하지 왜 남 회사에 후원하지 말고 우리 거 하라. 이것만큼 열등감이 이 표출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 사실 머스크에 대한 굉장히 경계감이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워낙 모든 걸 다 잘하잖아요. 천재적으로. 그러니까 이 옛날에도 같이 오픈 AI를 했다가 머스크는 나왔는데 자, 이제 머스크가 이런 인공지능이 뛰어드니까 괜히 경계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의 회사에다 부어주고 지원하고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머스크의 XAI는 지지하지 마라.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죠. 머스크의 이미 네임밸류나 머스크의 파워라고 할까요? 머스크의 이 능력에 대해서는요. 이미 사실 미국 안에서나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재미난 경쟁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런 다 알만한 사람도 이렇게 머스크를 경계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 쪽은요 더 심한 거예요. 이 기존의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레거시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테슬라 투자할 때는 적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전교수TV였습니다.